안녕하세요, 평원독서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인류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엄청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애를 낳으면 모성애가 생기지 않나? 원래 의학을 낳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유대 관계가 계속 깊어져요. 그래서 특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이제 무한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냥 특정하게 콩깍지 씌웠다라는 것보다 내가 얘를 보호해야 되고 이 친구를 내가 책임져야 돼, 약간 이런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우리는 모성애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얼마 안 되는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원시인들 그 다음에 지금 부족인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유출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 생각보다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언제 읽지 그랬는데 이게 100페이지 이상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20페이지 정도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이 정도는 전부 다 참고 문헌입니다. 그리고 안에 그림도 많이 나와서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약간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약간 그런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그 스토리 나열을 한 쪽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성애가 있는데 이제 그럼 걔네들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많이 관찰하신 분이고, 영장류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 컨텐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그 부족의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사회관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육을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것에 되게 근거한 이론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착 이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요즘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야 애착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볼빈님 이론이죠. 그래서 애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여자한테 너무 많은 프레셔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애착에 대해서는 대상이 엄마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주 양육자가 하면 이제 누구든지 애착 형성이 돼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 아이를 못 낳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서 양육에 개입하게 됐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남자 중심에서 어떻게 이게 여성 중심으로서 이제 삶을 이루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모계 사회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엄마 쪽에서 그 처가살이를 하고 이제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이동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은 상태에서 영양결핍이 오면 안 되고, 근데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서는 영양결핍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노동력을 보태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기 때문에 주변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양육을 도와준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일하라고. 이거 이렇게 상호작용처럼 테두리 안에서 생겼다. 약간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완성된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사실에서 이제 어떤 것도 나오냐면, 그러면 장애아를 낳았거나 아니면 미숙아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냐 해서, 대부분 이제 영장류에서 나타난 좀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산파가 그 아이를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그렇게 직접 못하고, 그러니까 나면 애가 이상하네 그러면은 절벽으로 밀어버리거나, 동물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없었던 일처럼. 그리고 더 이상 폐경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돼서 같이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해요. 그리고 무시는 엄청 당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얻어먹지 못하면서 애는 키워주는 그런 포지션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람의 사는 형태가 그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 양육을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엄마의 정을 더 그리워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9달 동안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어야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보다시피 이 책은 너무 두꺼워서 이제 감히 읽질 못해서 이 책을 먼저 읽었거든요.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은 결과로는 인류학적으로 모성애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인류의 종족 분수익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식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공동 양육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그런 형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구조물이 대부분 이점이 많은 식으로, 그러니까 부족 사회에 이점이 많은 식으로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뇌도 커지고 사람이 말도 하고 이제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뇌의 발달이 생겨서 지금의 인류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뇌의 발달과 신경의 발달이 지금 다양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제 다른 종족하고 다르게 폐경이란 걸 하고도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은 대부분 애를 낳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종족 번식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동물들처럼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도 이제 생명이 연장,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그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족 번식에서 끝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되게 폐경하고도 오래 살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공동 양육, 그 다음에 공동적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해줄 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회가 유지하는 데서는 남녀노소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인력이 없어서 두렵기보단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젊은 세대들이 일을 더 잘하고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좀 존중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기계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일하다 죽고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집단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고, 전쟁 나면 그냥 많이들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인구가 좀 줄어든다면 더 존중해 주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존중하고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많이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혹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돈 버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약간 나쁜 생각으로 수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못 살게 굴어서 돈을 벌지 않는 한 정직한 노동에는 정말 인내와 고뇌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노동을 안 하고 돈을 벌어도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에서 짚어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놀면 뭐하니에서 그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담배 꽁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이게 진짜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돈 받고 일을 하니까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 책에서 읽었는데, 아이를 맡기는 것에 있어서 그 늦게까지 맡길 때 돈을 더 주는 걸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맡긴대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돈 때문에 하기 쉬워졌어. 돈 때문에 지불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좀 흔해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의 환상 가치를 되게 높여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마음을 좀 더 무겁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돈 주고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그 안에 공허함이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시더라도 그 담배깍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안에서 끄고 이렇게 안에 접고 다니면 되거든요.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죠. 엣지 있죠. 남자가 주머니에 딱 꺼내가지고. 요즘 여자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에 딱 이렇게 넣는. 너무 엣지 있고 멋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게 그 담배를 피고 싶을 정도로 이런 멋있는 행위. 그러니까 요번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젠틀맨.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는 젠틀맨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성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쓴 책이라서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부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되게 인류학적인 책이라서 좀 학술적인 책이긴 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학술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맨 끝 챕터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진화를 해서 이 정도 왔으니 앞으로 진화를 했을 때 지금의 인간과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의 인간과 다른 인류가 생긴다면 그걸 진정 우리가 지금의 현 상태에서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끝맺으시거든요. 그렇죠. 인간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약간 돈에 우리가 자꾸자꾸 맡기는 게 익숙해지듯이 내가 할 것을 자꾸 남한테 맡기고 의존하게 된다면 사회가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선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사회 질서를 익혀야 되고, 적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남한테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히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산다면 사실 사회가 굉장히 퍽퍽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요? 그래서 좀 공격적이고 성취감이 높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성취감 높은 거는 이 성취감 높은 조직에 가서 하시면 되고, 사실 일상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에서 인간관계는 성취욕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인간관계를 성취욕에 빗대어서 만들어 버린다면, 야, 이거 진짜 전쟁터죠. 흔히들 이제 폭력적성이 많이 띈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나 변호사 이야기, 뭐 세무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맨들 이야기, 드라마에 나오는 야생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사람을 좀 더 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다음에 저 머더 네이처라는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비 오는데 오늘 비 조심하시고 평온 독서 하세요.